안녕하세요. HLB가 오전에 갭이 떴죠. 그리고서 10시 32분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 우려라고 제목이 적혀 있어가지고 설마 그 갭이 뜬 게 전부 다 반납하고서 음봉 전환했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3%, 4%대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시 보니까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거죠. 주가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우려가 된다. 먼저 걱정을 해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기 전에 저는 주식 관련 뉴스 기사를 많이 다루면서 뉴스 기사가 온전히 가치 중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단어가 있고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느냐에 따라서 뉴스 기사의 전체 맥락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대규모 적자, 조건 비공개,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역부족, 우려감, 위축된 심리 이런 단어들은 중간에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치우쳐진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각으로 쓰여진 뉴스 기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찬히 읽어보면은 뭐 새로 나온 사실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중에서 안 좋은 것들만 모아서 나온 기사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보면은 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기술수출 아필리아 뉴스 기사가 어제 나왔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뭐 위축된 심리, 약세로 이어진 것. 그래서 말이 조금 잘 매끄럽게 이어지진 않는데, 자, 이거 기사를 아마도 나중에 보통은 여기 위축된 심리가 주가 약세라는 단어로 쓰게 되는데 위축된 심리가 무엇 약세로 이어졌다라는 건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약세인 건지, 위축된 심리가 약세다라는 건지 뭔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위축된 심리가 있어서 뭔가 약세를 가지면은 주가가 이렇게 갭이 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아마도 이제 뉴스 기사를 쓰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주가 약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미리 써놓은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뭐 뉴스 기사든 뭐든 가격을 최우선으로 신뢰하는데요. 요즘에는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 기사는 누군가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뭐 세력들이 있는가? 막 그런 생각들. 차트상으로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다 조장을 해놨는데 갭이 떠버려서 뉴스 기사로 이제 지원 사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데요. 정확한 의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고서 저번 시간에 아필리아 유럽 판매 및 공급을 위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 자, 여기에 HLB의 바이오 사업 확장이 인수합병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후발주자로서 M&A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 실패를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M&A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오히려 M&A를 안 하면 뒤처지는 거죠. 신약 개발은 조 단위의 자금과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이는 사업인데요. 사이즈가 작으면 금방 도산합니다. 일명 맷집이 중요한데 글로벌 제약사들은 사이즈를 키워서 맷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빅파마들은 M&A를 굉장하게 많이 하고 있고 사이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이거든요. 작년이죠. 2019년에 이 M&A가 broke the billion dollar mark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M&A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일단 사이즈부터 보면요. 74빌리언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긴 74조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63조 원, 58조 원, 21조 원, 13조 원, 12조 원, 11조 원, 9조 원, 8조 원, 5조 원. 이것만 해도 HLB 시가총액 정도 되죠. 5조 원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큰 그런 M&A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 10년 전도 아니고 바로 전년도인 2019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기업들 보면요. BMS, 그리고 에브비, 알라간, 다케다랑 샤이어는 저번에 한번 다뤘죠. 그 다음에 뭐 제너럴 일렉트릭도 있고 암젠, 화이자, 노바티스, 일라이릴리. 지금 여기 등장하는 기업들이 후발주자인가요? 저는 이거 선발주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뉴스 기사로 돌아와서 보면요. 글로벌 바이오 후발주자로서 M&A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증권가 시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선발주자들, 지금 사이즈가 큰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전부 다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M&A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대한 글로벌 파마스티컬 컴퍼니들도 전부 다 M&A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라 사는 게 아니라 선발주자들도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M&A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마치 HLB가 뭐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M&A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M&A를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M&A를 하고 있으니까 HLB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전부 다 M&A를 하고 있으니까 HLB도 일반적인 한국의 다른 제약회사들과 다르게 M&A를 타겟으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M&A가 거대한 딜이고 잘못하면은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 제일주의 사업이 완전히 정착화돼 있어가지고 이대로도 좋은데 다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탄탄한 기업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뭐 BMS 이런 거 다 이제 큰 회사들이거든요. 일라일릴리도 있고 다케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M&A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M&A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자기들이 뒤처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르게 M&A를 하면서 힘을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M&A를 통한 성장의 가속화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혼자서 원천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M&A를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을 순식간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고, BMS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레간의 주주들은 이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에브비랑 이제 인수합병 할 건지. 그래서 99%의 주주들이 아주 그 호의적으로 투표를 해서 M&A가 진행이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Diversified Portfolio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케다랑 샤이어는 제가 몇 달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다케다가 순식간에 이제 위로 올라왔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또 M&A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A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엑셀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돈을 써가지고 인수합병을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사게 되죠. 그 한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인재, 역량, 그런 원천 기술, 파이프라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잘 딜을 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M&A를 하다가 망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헤드들은 자신감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탁 지르거든요. 팡팡 지르다가 너무 비싸게 사버린 거죠. 자신감이 충만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고, 제가 다케다 띄워놓고 말해서 다케다 말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뭐 암젠도 있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는 또 요게 그 권리를 샀죠. HLB가 리버세라니 물질 특허를 사온 거랑 마찬가지로 오테질라라는 권리를 이제 사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젠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온 건데, 셀젠은 앞에서 봤듯이 BMS랑 인수합병을 했죠. 그래서 또 이 셀젠이랑 또 밑에 있는 암젠이랑 또 이 권리를 이제 사고 팔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일런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한 부서랑 또 이렇게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다케다의 그 한 지역을 담당하는 곳이랑 인수합병을 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화이자의 한 디비전이랑 마일런이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화이저는 또 다른 바이오 파마랑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이노베이티브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혁신적인. 그 다음에 노바티스도 있죠. 노바티스도 굉장히 큰 회사. 노바티스도 있고 일라일릴리도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인수합병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HLB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M&A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전략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적합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그 라이선스 수출 소식에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약세로 이어진 것이 그 어제 마이너스 2% 마감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